A라는 부품을 100만 개를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해서 공장, 창고에 비치를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10만 개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부품은 90만 개의 재고가 공장에 쌓여버리는 거죠. 진짜 1번 제품이 계획된 90만 개가 10만 개 더하기 10만 개에서 90만 개를 추가해서 총 100만 개가 나갈 수만 있다면 이 가지고 있는 90만 개는 뭡니까? 재고가 아니고 생산 부품이겠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90만 개가 캔슬돼 버렸어요. 그러면 A라는 부품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자재, 쓸 수 없는 자재가 돼서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한 제품들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제품에 고루고루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제품이 생산 단종이 갑자기 그렇게 시장 상황에 의해서 되더라도 뭡니까? 앞으로 9개 제품에 다 투입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그죠? 불용품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다양한 제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예측하기가, 그리고 예측해서 생산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이야기고, 생산량의 조절도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생산량의 조절도 쉬울 것 같아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생산, 설계, 품질, 시험 방법 등의 표준화로 작업 능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생산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똑같은 부품을 조립할 때도 조립하는 방법이 동일하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이 뭡니까? 능률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숙련되어 있다. 숙련도가 스킬업 된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에 따라서 생산의 작업도가 스킬업 돼서 생산이 빨라지면 뭐합니까? 똑같은 공중에 똑같은 조립, 공중을 가지고 똑같은 조립 방법으로 조립을 하니까 뭐합니까? 품질이 좋아지고, 그죠? 시험할 때도 시험 방법도 똑같으니까, 그죠? 모든 것을 귀국해서 작업을 능률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설비 및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경제적인 생산할 수 있다. 똑같은 부품을 많은 데 쓰면 뭐합니까? 굳이 아까 초반에 말했죠? 뭐합니까? 수동으로 할 필요 없이 뭡니까? 공장 자동화로 그 공정에 대해서는 뭡니까? 10배, 20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생산 체제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공정 계획화와 흐름 작업이 단순해진다는 거죠. 기능의 숙련도가 향상된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하는데, 그죠? 공정 계획 짜기도 좋고, 흐름 작업도 단순해지고, 그죠? 그리고 기능 숙련도도 향상되고,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는데, 반복적으로 하니까 숙련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검사의 표준화 자동화로 뭡니까? 품질의 향상이 용이하다. 그리고 재고율의 계획성에 의한 효과적인 창고 물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창고에 뭡니까? 재고가 적게 쌓이고, 그죠? 그리고 부품 개수도, 사용하는 개수도, 종류도 공유화로 작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들을 있다는 거죠. 결국 이는 뭡니까? 금융적인 효과입니다. 그죠? 만약에 A라는 부품이 한 곳에만 쌓여서 100만 개를 생산한다고 100만 개를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만약 이게 10만 원짜리다, 만 원짜리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10개의 제품에 고루고루 쌓인다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재고율은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금융적 비용은 거죠.
그래서 창고적인 금융적인 물건도 운영 방법도 용이하다. 그리고 건설비나 재료비, 가공비 및 인건비 등의 전략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게 보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단점은 있겠죠. 그죠? 단점이 뭡니까? 표준화에 있을 때 단점이 뭔지는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규격 위의 제품은 특별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 고가가 된다. 이거는 표준화 했어 단점이라기보다는 표준화 안 했을 때 단점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죠? 표준화 규격 위에니까 표준화 위의 제품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화 위의 부품을 쓰면은 내가 도면을 그려서 나만의 제품, 나만의 부품을 생산을 해서 특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밖에 쓸 수 없는 부품을 만들어서 하니까 결국은 10개의 제품에 한 부품을 투입하면은 가격이 뭡니까?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죠? 한 제품밖에 안 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생산비도 고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회사 상호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그죠? 내 제품을 A라는 부품을 한 부품만, 한 제품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냐? 이를 A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만약에 을이라는 회사가 있다면은 이 두 관계가 뭡니까? 우리 회사와 이 을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뭡니까? 다른 데서 수급할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 사원 간의 어떤 이해관계들이 많이 상충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 규격 제정에는 풍부한 지식과 막대한 경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죠? 규격 제정에도 특별한 규격화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부품이 아니다면 내 제품을 특별하게 주문해서 써야 된다면 이 제품에 대한 규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구성도 신경을 많이 써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무시 못하겠다. 규격의 제정 및 갱신으로 신구 규격의 혼용에 의한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다. 그죠?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죠. 보지도 듣지도 못한 부품이 툭툭툭툭툭 뭡니까?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 인식하기 위해서 코드를 신고 규격화해서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힘들고 불편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알림의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는 사람도 이 제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뭡니까? 항상 뭡니까? 힘들어 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단점들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용화해서 품질이 유지되는 우리가 직업이 용이한 숙련된 익숙한 부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설계에서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회사에서는 부품을 생산하게 되면 부품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된 제품 부품들은 뭡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알리죠. 그죠? 알리는 기능을 하게 되고 알리게 되면 모든 설계자들은 내 제품을 개발할 때 저 부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승인된 부품을 먼저 사용 고려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업 규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업 규격이라면 KS, 한국 산업 규격이 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각 나라에 맞게 공업 규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KS, 한국 산업 규격,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라는 KS 규격이 있습니다. KS의 각 부분별 분류 기호를 보면은 항상 뭡니까? A는 기본입니다. 기본 부품이고
B는 기계, C는 전기, D는 금속, E는 광산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 가지 모두 가능한 부품들을 뭡니까? 표준화하려고 노력하고 제정해 놨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준기호로서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S 규격에 대한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표를 보고 뭡니까? 찾아 치면 되겠죠? 다른 뒤에 번호로라도 만약에 기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KS 뭡니까? B 이렇게 시작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계에 대한 규격들이 쭈르륵 다 튀어나오겠죠, 그죠? 거기서 서치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표준화라는 것은 뭡니까? 표준화 공략하라는 것은 뭡니까? 사내에서 개발된 부품도 뭡니까? 많은 제품의 가치 널리 쓸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능하면 뭡니까? KS에서 한국 산업에서 규정해 놓은 표준화 시켜 놓은 부품을 쓰는 게 뭡니까? 항상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거는 세상이 변해도 거의 바뀌지 않는 뭡니까? 표준품들이에요. 이런 표준품들을 가능하면은 주워와서 쓰는 게, 찾아서 쓰는 게 저희들은 생산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양죠. 그래서 KS 규격집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품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부품이 있는지 서치해서 알아놓는 것도 다음 설계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KS 규격이 있는데 각 나라의 공업 규격도 한번 알아보죠, 그죠? 뭐 영국 BS, 독일 DIN 있고, 그죠? 프랑스 NF 있고 뭐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 보통 보면 독일 DIN을 가장 우리가 많이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미국 밀리터리 ANSI 규격을 많이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표준품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스, 그죠? 지스 정도 맞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놈은 뭡니까? DIN,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ANSI, ANSI, 그러죠? ANSI라 그러죠? ANSI, ANSI,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의 GIS, GIS, 그죠? 그 다음에는 거의 다른 나라 공업 교육들은 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공업 교육들을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지스 있죠? GIS, 지스 규격을 가져와서 한국 공업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저희들 독자적인 KS 규격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과 산업 규격과 각 나라의 규격을 갖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공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